야, 너 제정신이야? 휴가까지 와서 엄마를 보모시켜? 어이, 처남! 장모님 연세가 몇인데 손잡아주라고 여행까지 끌고 왔어? 그게 아니라 엄마도 좋아하실 줄 알고. 우리가 시어머니한테 좀 도와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난리예요? 내 엄마를 베트남까지 불러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뭐가 그리 당당하니? 처남! 장모님 모시고 여행 온다더니 애들 봐달라고 한 거야? 형, 나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제 남편 좀 그만 몰아붙이세요. 시어머니도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엄마, 지금 바로 짐 싸. 우리랑 같이 가자. 장모님, 저희랑 가시죠. 더 이상 이런 대접 받으실 필요 없어요. 엄마, 그냥 다 같이. 됐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기만 할 것 같으니 가시고 싶으면 가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82세 박순애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들과 딸, 그리고 그 사이에서 겪었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저는 평생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화물차 운전을 하다 사고로 다리를 다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순애 씨, 내가 이 다리 때문에 제대로 돈 못 벌어다 줘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우리 함께 애들 잘 키우면 그걸로 좋게요. 그래도 당신 혼자 고생시켜서. 괜찮아요. 분식집이 잘 되니까 우리 먹고 살 걱정은 없어요. 저희 부부는 돈은 없어도 서로 의지하며 아들, 딸 키우는 재미로 살았죠. 하지만 둘째 아들놈이 어릴 때부터 문제였어요. 학교에서 싸움만 하고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또 싸움을 했네요. 이번엔 친구 코피까지 터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집에 가서 단단히 혼내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친구를 때리면 안 돼. 너가 참았어야지. 제가 분식집에서 힘들게 번 돈을 훔쳐 과자를 사 먹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얘야, 도대체 왜 그러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버는 돈인데 다른 애들은 다 용돈 많이 받는데 나만 이것밖에 안 주잖아.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잖아. 아빠가 다쳐서 엄마 혼자 벌고 있는데 그런 얘긴 듣기 싫어.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해? 그럴 때마다 아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곤 했죠. 더 가슴 아팠던 건 아들이 절뚝거리는 아버지를 창피해했다는 거예요. 너네 아빠 왜 다리 저렇게 절뚝거려? 저 사람 내 아빠 아냐? 한 번은 학교 행사에 아버지가 참석했을 때 친구들 앞에서 저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얼굴이 얼마나 슬퍼 보였는지 모릅니다. 괜찮아요, 순애 씨. 애들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나는 이해해요. 그 또래 애들은 친구들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으니까요. 반면 첫째 딸아이는 달랐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부터 하고 분식집 일도 거들어 주었습니다.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가서 쉬어. 아이고, 우리 딸 고마워. 근데 숙제는? 벌써 다 했지. 이제 엄마 도와도 되지? 아버지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약도 가져다 드리고 주물러 드리기도 했죠. 아빠, 많이 아프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딸 고마워. 우리 딸이 이렇게 해주니 벌써 다 나은 것 같다. 아빠,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좋은 병원에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아들은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더 심해졌어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매일같이 선생님한테 불려가는 일상이었죠. 어머님, 이번엔 담배를 피우다 걸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서도 단단히 말해두겠습니다. 선생이 또 전화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니? 너 아직 중학생이야. 다들 피우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아, 짜증나. 아들아,
너가 커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래서 그런 거야. 아빠같이 절뚝거리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혼자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오토바이를 몰래 타다 사고를 내기도 했죠. 병원비만 수백만 원이 들었어요. 분식집 장사가 조금 잘 되던 시기라 적금을 들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다 깨서 병원비로 썼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떡할 거니?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그건 나중에 생각할래. 지금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나 좀 냅둬. 그래도 참고 키웠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시간이 있는 법.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하면서요. 드디어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들이 없는 2년 동안 가정이 평화로웠으니까요. 딸은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엄마, 이번에 알바비 받았어. 아빠 병원비에 보태줘. 아이고, 네가 번 돈인데 네가 써야지. 아니야. 엄마 아빠가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연한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아들, 군대 가서 많이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이제부터 다르게 살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고 같이 울었어요. 남편도 울었고요. 첫째 딸도 기뻐하며 울었죠. 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누나가 다 기쁘다. 누나, 미안해. 지금까지 누나한테도 못되게 굴었는데 됐어, 괜찮아. 소름 돋게 우리끼리 왜 그러냐.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할 일만 남았다. 정말 군대에서 나온 후엔 달라졌어요. 직장도 구해서 열심히 다녔죠.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기억이 나요. 엄마, 아빠, 제 첫 월급이에요. 아니야. 네가 써야지. 아니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시켰는데 앞으로 제가 효도할게요. 우리 동생 완전히 변했네. 저희 가족은 드디어 행복해졌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아들이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고 싶은데 그래. 어떤 여자인데? 회사 거래처에서 만났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우와, 축하해. 어서 보고 싶다. 다음 주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유복한 집안 딸이라고 했는데 확실히 말투며 행동이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영이라고 해요. 아이고, 이쁜 색시가 왔네. 어서 와요.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서 좋은 사람 만났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복이 많죠. 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요. 저는 행복했어요. 철없던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안정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2달 후에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은 미영이가 임신했어요. 뭐라고? 좀 일찍 결혼하려곤 했는데 아기 때문에 서둘러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었죠. 아이고, 요즘 세상이 그렇다지만, 그래, 빨리 결혼하는 게 좋겠구나. 책임지는 모습은 좋다만 하긴 뭐 세상이 바뀌었지. 야, 너 진짜야? 그래도 책임지려는 모습이 다행이네. 급하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여자 쪽 부모님은 처음엔 화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부잣집 딸인데 분식집 아들과 혼전 임신이라니. 하지만 딸의 고집에 못 이겨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식 날 여자 측 친척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 형편이 어려운 게 눈에 보였나 봐요.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결혼 후 아들은 처가의 도움으로 사돈 회사에 취직했어요. 연봉도 전보다 2배는 더 받게 됐죠. 엄마, 이제 제가 잘 벌어서 부모님 모시고 살게요. 아니야. 너희 새 살림 차려서 잘 살아. 우리는 이대로도 좋아. 사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 외모에 반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얼굴은 정말 잘생겼어요. 반면 인품은 군대 다녀온 후엔 많이 좋아졌지만 과연 좋은 남편이 될까 걱정됐죠. 처음 일 2년간은 잘 지냈어요. 손자도 태어나고 회사도 잘 다니고 가끔 집에도 놀러 오고 그랬죠. 생활비도 매달 보내줬어요. 엄마, 이거 생활비예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고마워. 어머니, 저희가 더 드려야 하는데 아직 아이 키우느라 빠듯해서요. 아이고, 괜찮아. 너희 살림 먼저 챙겨.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3살쯤 되었을 때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사건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TV를 보고 있는데 손자가 갑자기 할아버지 다리를 발로 찼어요. 할아버지 다리 이상해. 절뚝절뚝. 아이고, 우리 손자 장난꾸러기네. 아가, 그러면 안 돼. 할아버지 다리 아프시단다. 왜? 할아버지 다리 웃겨. 그때 며느리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웃고만 있었죠. 제가 참다 말했어요. 미영아, 아이가 어른 다리를 차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지. 아니 어머니, 아직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장난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해. 우리 영감님 다리가 얼마나 아픈데. 아이고, 어머니 예민하시네요. 그냥 애기 장난인데 뭘 그렇게까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며느리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보, 괜찮아. 그냥 넘어가. 엄마, 우리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까지 그러니? 네 아버지가 평생 그 다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버지 다리가 장난거리가 될 수 있어? 처남, 장인어른 다리는 우리 가족의 아픔이잖아. 애기한테도 그걸 알려줘야지. 그게 아니라 미안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날 이후로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며느리는 우리 집에 잘 오지 않았고 아들도 전화 통화만 간단히 하는 정도였죠.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는데 말이에요. 엄마, 걔네 요즘 연락 안 해? 그러게. 그날 이후로 통화만 가끔 하네.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아니야.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졌죠. 몇 달 후 아들이 찾아왔는데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엄마, 사실은 미영이가 엄마랑 같이 살기 어렵대요. 뭐라고? 분위기도 안 맞고 손자 교육 문제도 있고 우리끼리 따로 살았으면 좋겠대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같이 산 적도 없는데 뭘 어렵다는 건지. 우리가 한 집에 산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앞으로도 같이 살 계획 없다는 뜻이에요. 알았다. 그렇게 하렴. 그 후로 더 멀어졌어요. 명절에만 겨우 얼굴 보는 정도. 딸과 사위는 항상 잘 챙겨줬지만 아들 쪽은 냉랭했죠. 어느 설날 전날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인사차 왔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 설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니,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들어와. 밥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때 며느리가 제 방을 구경하겠다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이 한복 정말 예쁘네요.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아, 그건 내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인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옷장에서 제 한복을 꺼내 입어보는 거예요. 제가 평생 아끼던 한복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입다가 한복 고름이 찢어진 거였어요. 아이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옷인데. 어머,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하게 입어서. 근데 좀 낡았네요. 낡았다고? 이게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선물인데.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새 한복 사드릴게요. 새 한복.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이고, 그냥 실수한 건데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제가 옷값 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죠.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네 마음가짐이 문제지. 내 옷장을 뒤지고 허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옷을 입고
그것도 모자라 찢어놓고. 이게 말이 되니? 엄마, 진정해요. 미영이도 고의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는 또 왜 그렇게 아내 편만 들어? 네 아버지 다리를 놀리는 손자를 보고도 그랬지. 네가 예전에 아버지 다리 창피했던 그 모습 그대로네. 그날 저는 아들 부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딸과 사위가 말렸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명절에도 오지 마라. 너희 보기 싫다. 아들 부부는 그렇게 나갔고 1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사과하다니. 무슨 일이 있었니? 사실은 장인어른이 많이 혼내셨어요. 제가 옷 사건 얘기했더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어머니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다룬 건 정말 제 불찰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부부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처가에서 혼이 났으니까 사과하는 거라니.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베트남 여행 갈래요? 베트남, 거기 왜? 그냥 가족 여행으로요. 엄마도 모처럼 쉬시고 우리도 시간도 좀 보내고 화해의 의미로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락했죠. 남편은 건강 문제로 함께 가지 못했고 딸 가족도 일이 있어서 저만 따라가기로 했어요. 엄마, 진짜 좋을 거예요.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엔 좀 쉬세요. 그래, 모처럼 같이 시간도 보내고 좋겠구나.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호텔도 좋았고 풍경도 아름다웠으니까요. 그런데 첫날 저녁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 내일부터 저희가 관광할 동안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 저희가 둘이서 관광할 동안 호텔에서 애들이랑 있어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이런데 돌아다니기 힘드실 테니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화해의 여행이 아니라 저를 보모로 쓰려고 했던 거였네요. 내가 여기까지 손주 봐주러 온 거니?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런 건데 어머니도 쉬셔야 하잖아요. 호텔 방에서 손주들이랑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딸에게 전화했어요. 딸, 여기가 베트남인데 엄마를 손주 봐주라고 데려왔다는 게 말이 되니? 뭐라고? 정말이야? 걔가 그렇게 말했어? 응, 둘이서 관광하고 싶다면서 나보고 호텔에서 애들이나 봐주라는구나. 딸이 매우 화가 났어요. 사위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지금 바로 거기서 나와. 우리가 지금 당장 비행기 끊어서 거기로 갈게. 딸과 사위는 정말로 그날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왔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는 아들 부부에게 대단히 화를 냈죠. 너희 정말 양심이 있는 거야? 엄마 일은 둘인데 손주 보모로 데려왔다고? 미안해, 누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한 거잖아. 왜 어머니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해? 처남, 장모님 연세가 몇인지 알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결국 그날로 저는 딸, 사위와 함께 다른 호텔로 옮겼어요. 아들 부부는 그들끼리 여행을 계속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3일 동안 즐겁게 베트남을 둘러봤죠. 엄마 미안해. 걔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괜찮아. 너가 왜 미안해해. 너가 이렇게 빨리 와줘서 오히려 더 즐거워졌잖아.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시고 다닐게요.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요. 그 여행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들과 연을 끊기로요.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아들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에 아들이 서 있었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죠. 옷은 구겨져 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니? 제가 많이 힘들어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처가에서 완전히 외면받고 있다고요. 베트남 사건 이후 장인이 아들을 크게 꾸짖었고 회사에서도 점점 중요한 일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답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세요. 회사에서도 저를 점점 밀어내고 있어요. 미영이는 미영이도 예전 같지 않아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남편이 나와서 아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아, 너가 잘못한 건 우리를 이용하려 한 것뿐만이 아니야. 네 아내에게 휘둘려 부모를 무시하고 옳은 일에 목소리를 못 낸 거야. 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없었던 거지.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을 바로잡거라. 진정한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저희는 아들을 집에 들이지 않았어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쉽게 용서했다간 또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3년 후 아들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가의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자녀 양육권도 모두 잃었다고 하더군요. 엄마, 걔 요즘 술만 마시고 있대.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그래? 걔도 참. 내가 한번 찾아가서 얘기해 볼게. 딸이 아들을 만나보고 왔는데 정말 형편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작은 원룸에서 술병에 둘러싸여 지내고 있었대요. 엄마, 걔도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사람이 변하려면 진심으로 뉘우쳐야 한다. 지금 상태는 자기 연민에 빠진 거지. 진짜 반성은 아닐 거야.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을 뿐 직접 찾아오진 않았어요.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진심으로 변화하기 전까진 만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80이 넘었어요. 아들은 50대 중반. 딸과 사위는 항상 저희를 잘 모셔주고 있어요. 손녀도 이제 대학생이 되어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오죠. 할머니, 제가 오늘 요리 배운 거 해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손녀.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자식 키우는 게 참 어렵다고요. 똑같이 키워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기도 하고. 부모 된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저 같은 경우엔 딸이 효도해서 그나마 위안이 되지만 모든 부모가 그런 축복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마 그들이 부모가 되어봐야 진정으로 알게 될 테지만요. 제 아들도 언젠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의 삶을 바로잡아야 할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려고요. 자식을 키우는 건 평생의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힘내서 이 어려운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